코스피, 기관 매수의 상승 마감. 금일 코스피는 기관의 대량 매수로 인해 2610대에 안착하며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344억 원과 184억 원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4,526억 원 순매수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주는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의 고용 보고서로 인해 경기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어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 자발적 감산 내년 말까지 연장.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석유 생산량을 하루에 100만 배럴을 추가하여 감산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인 감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40%를 담당하는 오펙 플러스의 이번 결정은 한동안 잠잠하던 세계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라면 물가 상승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지난달 라면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면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4.04로 주해 같은 기간보다 13.1% 상승하였으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전체와 외식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아 둔화되고 있으며 물가가 향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함의 아찔한 접근.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이지스함과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충돌할 뻔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엔 남중국 해상공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 앞을 근접 비행하면서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고 중국도 미국을 비난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양보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중 간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지은 사무실. 사무실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골조를 3D 프린터로 단 4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면 일반인들도 비용을 절감하며 지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3D 프린팅 주택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인증과 안전기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직은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을 상용화할 수 없습니다. 여행 수지 적자 최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관광업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자극 우려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이번 달을 여행 가는 달로 하여 숙박 쿠폰 발급 및 KTX 할인 등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내수 여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키워드 경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